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효담 이다은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라이브 주제는 네이티브 광고 효율 이렇게만 따라하세요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네이티브 광고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11월 초반에 좀 저희 회사에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하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11월 8일에 노준영 저자님께서 2025년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저희 회사에서 강연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 강연에 참석해보고 싶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회사 사이트 여기 밑에 있을 건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관련 트렌드도 많이 알려주실 거라서. 맞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상단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네이티브 광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희 보통 맞아요. 매체 뭐 광고 해야지 하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 있잖아요. 딱 네이버, 메타, 구글. 딱 요 세 가지는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아신다라고 하면 뭐 GFA나 네트워크 배너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그런 매체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네이티브 광고는 콘텐츠 형태나 좀 스타일을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랑 되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다가도 이게 광고인 걸 인지를 못하고 좀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맞아요. 약간 뭐 일반적인 배너 광고나 그러니까 팝업 광고랑은 조금 다르게 네이티브 광고는 좀 플랫폼의 원래 컨텐츠랑 같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특징인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뉴스 기사에 삽입된 광고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피드에 올라오는 광고 같은 게 이제 네이티브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갑자기 그 AI 사진 나오면서 갑자기 달라진 저사치 뭐가 달라졌을까? 뭐 맞아요. 갑자기 눈길이 간다. 뭘까? 뭐 그리고 지적과 무엇의 차이?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후킹성 되게 있는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게 전부 다 사실 네이티브 광고 지면 중 일부거든요.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숨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이티브 광고는 이제 광고가 이제 플랫폼 컨텐츠랑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유사한 형식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컨텐츠처럼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광고다. 이게 진짜 제일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광고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광고보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클릭률, CTR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참여율이나 전환율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높은 몰입도를 이제 유발한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면을 가로막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 재생되는 광고에 비해서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경험을 좀 덜 방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광고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쉽다. 그런 면에서 그런 장점이랑 특징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게 약간 아이커버 같은 건데 그게 특정 그 매체사에 제휴되어 있는 지면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막 쿠팡 광고가 뜬다던가 막 맞아요. 갑자기 11번가 막 갑자기 팝업이 열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그로 인해서 자사에 유입은 될 수 있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커버는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아 또 이거 떴다 이러면서 짜증나서 그냥 바로 이탈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입 자체에 도움이 되긴 한데 그만큼 이탈률도 되게 많다,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네이티브 광고는 저희가 그런 억지로 팝업을 띄우거나 하진 않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광고함으로써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되게 자연스러워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싶게 맞아요. 만든다. 뭐 그냥 뉴스 같은 거 보시다가도 그런 포스팅 같은
같은 것처럼 보이는 광고들인데 사실은 광고인 그런 맞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정보 쭉쭉쭉 나열하다 맞아요. 갑자기 밑에 상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니면 뭐 40대인데 뱃살이 안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 맞아, 이러면 맞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이런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네이티브 광고는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좀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한 광고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광고는 저희가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일단 뭐 천천히 쓰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이티브 광고 매체라고 한다면 크게 좀 데이블이랑 타블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또 많겠지만 네, 요 정도 두 가지 매체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이고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데이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는 조금 타블라에 대비해서 인지도 향상 아니면은 콘텐츠 확산 그리고 유저 유입 확대 또 뭐가 있을까요? DB 수집, 그쵸. 회원 가입 증대, 매출 증대 맞아요. 이러한 KPI를 가지신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은 되게 좋은 매체이고요. 그리고 타블라라고 하면은 일단 데이블을 먼저 다 설명을 하고 할까요? 근데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네. 저희가 예시를 많이 들긴 했는데 뭐 출시 3개월 만에 업계 1위 찍은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하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길래 3개월 만에 뭐 업계 1위를 찍었는가 맞아요. 약간 이런 되게 포스팅이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게 단순 광고라고만 보기도 좀 힘든 게 그 안에 되게 정보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걸로 파워 콘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워 콘텐츠도 그냥 단순히 자사를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성을 같이 넣음으로써 그거 제품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트렌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좀 향상시키는 전략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래서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창업종이라던가 뭐 건기식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DB 수집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블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통해서 제품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브랜딩이라던가 창업이라던가 어떤 거에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다. 근데 맞아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네이버는 좀 더 DB 수집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뭐 창업이라던가 진짜 뭐 법률 쪽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 쉽게 따라하는 방법 약간 이런 걸 한다면 데이블은 좀 더 판매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 어떻게 뭐 다이어트를 성공했는가,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좁쌀이 다 사라졌는가,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단순 광고라기보다는 약간 정보성을 좀 일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비교적 타 광고에 비해서 일단 거부감이 많이 없고 이제 광고로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쩔 때 보면은 그냥 가끔 트렌드 뉴스 기사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약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인지도나 유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입된 상품을 구매 유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이 매체를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막 블로그 같은 거에도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DB 수집을 뭐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효율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는 후기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아까 뭐 DB 수집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뭐 병원 아니면 보험 이런 DB 수집도 당연히 물론 가능하고 이제 뭐 웹툰이나 아니면 NGO라고 하죠. 이제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그런 후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로 많이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데이블은 관심사 타겟팅이나 매체 타겟팅 그리고 뭐 지역 타겟팅, 리타겟팅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관련 기사를 자주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제 뭐 화천에 있는 삼천어 축제를 한다. 이런 광고를 노출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용자 IP가 대구나 뭐 경북 쪽에 찍혔다. 이러면은 대구 치맥 축제 광고를 노출시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타겟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지역에서 뭐 방금 예시랑 같이 뭐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타겟팅이 필요한데 어떤 광고를 집행해야 되실지 약간 고민 중이신 그런 광고주님이 계시다면 이런 네이티브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방금 좀 든 생각이 약간 박람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쵸. MBC에서 박람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박람회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박람회 하시는 분들은 DA 광고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약간 구글이나 모비온, 타겟팅 게이츠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특정 관심사가 계신 분들 타겟팅하거나 지역 타겟팅하거나 그 근처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들 타겟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축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맞아요. 실질적인 그 DB 수집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데이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요 박람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드는 생각인데 요즘 뷰티 업계도 그렇고 창업업종도 그렇고 박람회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라서 또 그런 행사들이 많은 시즌이잖아요. 근데 뭐 행사 같은 경우는 꼭 뭐 지역으로 타겟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사 타겟팅도 물론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업종별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어쨌든 박람회든 팝업 스토어든 고객 유입이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여기서 소비자를 좀 유입하기 위해서 그 DA만 광고하기에는 사실 그 문구가 되게 짧잖아요. 그 맞아요. 배너 하나에 모든 후킹을 다 넣어야 되는데 다른 뭐 색깔을 번쩍번쩍하게 하기에도 이미 다른 데는 약간 움짤 쓰는 분도 많고 맞아요. 영상 쓰는 분들도 많고 진짜 광고를 양으로 때려버리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후킹성 있게 해서 좀 더 많은 소비자를 유입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해서 유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침투하면서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네이티브 광고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네이티브 광고를 이제 처음 집행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예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산 얘기를 같이 해보자면은 데이블은 일단 최소 집행 예산은 100만 원부터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CPC가 또 어떤 업종이냐에서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데이블은.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아까 말했던 뭐 NGO 같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편이어서 CPC가 PC는 190원, 모바일은 뭐 120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병의원이다, 뭐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이다 이쪽이 조금 비싸서 PC가 330원, 뭐 모바일이 200원 정도 되는 CPC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뷰티 얘기도 했으니까 뷰티나 뭐 쇼핑, 교육 이쪽 얘기를 해보자면은 딱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PC가 240원에서 그리고 모바일은 15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사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CPC가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엄청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이 저렴하니까 좀 더 부담 없이 집행하기도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데 CPC도 저렴하네? 한번 고려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면에서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파워 콘텐츠는 이 정도로는 절대 노출 못하잖아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맞아요. 주마케터님께서 안녕하세요. 예산 300만 원으로 네이티브 광고 매체 할 만한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마침 타블라랑 데이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타블라가 예산 한 300 정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타블라도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타블라 매체를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어떤 업종이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업종이신지 한번 가능하시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마케터님께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타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은 건기식입니다. 건기식이
타블라 쓰기에 되게 좋은 맞아요. 업체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건기식 같은 게 어떤 건기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건기식 아니면은 좀 예민한 건기식 많잖아요. 네, 맞아요. 좀 예를 들어서 국을 했을 때 굉장히 소재 반려가 잘 나는 그런 거? 저도 국을 중에서 그 암 환자분들 드시는 그런 건기식도 하고 있는데 그게 구글에서 반려가 되게 잘 나요. 왜냐면은 이게 암이라는 게 어쨌든 완치가 좀 어려운 건데 맞아요. 그런 걸 광고하면은 그런 신뢰도가 없는 주장을 하지 말라. 약간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과장 광고다, 아니면 허위 광고다 이런 말도 많이 해서 최대한 신뢰도를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허위 광고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나 구글 같은 거 집행할 때 좀 덩치가 있는 분들의 피부를 좀 노출시킨다거나 약간 어쨌든 살이 보이면은 노출 그 반려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체지방이 빠진 걸 보여줘야 되고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소재가 다 반려가 당한다 맞아요. 라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광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타블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타블라의 특징을 좀 설명해보자면 일단 타블라는 브랜딩, 기업 유입, 상담 신청, 구매 전환, 앱 다운로드 이런 KPI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타블라는 특히 이미지나 움직이는 소재 그런 거 모두 다 CPC로 과금이 가능하고요. 구매하기, 더보기, 다운로드 같은 좀 소비자 행동 패턴도 광고 지면에 노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김은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데이블도 팁이 있을까요? 소재 부분에서 고민이 많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주마케터님이 그 질문해주신 타블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데이블이랑 타블라 소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또 타블라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은 타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데블라처럼 이제 인구 통계나 관심사랑 뭐 구매 의도 타겟 이 모두 가능해요. 근데 얘는 좀 특징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동영상을 시청한 시청 모수도 타겟팅할 수 있다. 이게 조금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해서 도달하고 뭐 클릭한 그런 사용자의 이제 모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환 목표로 퍼포먼스 캠페인을 다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타블라 광고에 노출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영상 모수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타블라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건기식이 다이어트 건기식이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뭐 일주일 만에 5kg 감량 이런 영상을 타겟팅하면은 맞아요. 그 시청자분들은 분명 다이어트에 지금 현재 엄청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후킹성 있는 소재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충분히 구매 전환이나 CTR 상승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블라는 최소 예산이 3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최소 예산이 아까 300만 원으로 네이티브 광고 매체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 예산이 300만 원 정도여서 네이티브 광고 그러니까 집행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데블라는 최소 집행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리고 타블로는 300만 원인데 타블로는 사실 600 정도는 사용하는 게 조금 유리하기도 하고 효율이 조금 잘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이 최소라고 해서 300만 원 딱 써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써보시고 그리고 CPC를 최대 입찰가로 설정을 해두시되 이제 일별로 CPC 타는 걸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거에 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세밀하게 조정해가면서 예산을 맞춰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1예산은 뭔가 20 정도는 그래도 설정을 해야
효율이 나고 이제 타겟팅 했을 때 캠페인 타겟팅 했을 때 소재 테스트를 해야 되고 머신러닝이 얘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예산을 20만 원 정도는 시작을 해보시고 이제 머신러닝이 다 돌아갔다 어느 정도 타겟팅 소재 테스트가 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CPC를 입찰가를 이제 일별로 확인해가면서 조금 줄일 땐 줄이고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타겟팅 하실 때는 모수가 조금 좁을 수도 있는데 논 타겟으로 하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논 타겟으로 풀어버리면은 이 매체들이 사실 타블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다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만 노출하신다 하면은 한국어를 설정하시는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 타겟으로 하면은 너무 많은 타겟에게 다가가가지고 오히려 관심이 없는 타겟한테도 다가갈 수가 있고 광고의 효율이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광고를 돌리신다 그러면 한국어는 진짜 필수로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타겟팅이나 소재 같은 거를 일별로 되게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좀 GFA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GFA처럼 진짜 계속 얼마나 탔는지 맞아요. 이런 걸 체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내리고 지금 효율 괜찮으니까 올리고 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해야 돼서 그래서 일예산을 최소는 300이지만 월 600 정도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예산 20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만약에 일예산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예산을 계속 줄이고 넓히고 하기에는 3만 원 금방 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저희가 하루 종일 광고가 돌아가야 되는데 3만 원이 뭐 3시간 만에 바로 소진이 돼버렸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빨리빨리 꺼져버리면 머신러닝을 돌아가기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예산 한 20만 원 정도 넉넉하게 잡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효율 체크하고 테스트하면서 효율을 내는 것이 좀 유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 노출 지면 자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운영하는 것 자체는 GFA인데 그 타겟팅 자체는 약간 구글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맞아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것도 해외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항상 한국어 타겟은 필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타겟팅을 들어가잖아요. 메타 같은 그쵸. 경우는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논 타겟을 잘 돌린다고 하더라도 구글은 사실 이런 타겟팅을 설정 안 해놓으면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맞아요. 진짜 노출 지면이 제일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노출 지면이 많기 때문에 허수 노출도 너무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논 타겟은 안 돌리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타블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설정은 무조건 하시고 거기서 또 이런 캠페인이나 타겟팅 소재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효율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뉴스 기사 같은 거는 네이버 뉴스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데 맞아요. 보통 뉴스 보시는 분들이 업무 보다가 중간중간에 뭐 PC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모바일보다는 확실히 PC 쪽에서 효율이 잘 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 노출 지면을 저는 DA 광고 할 때 노출 지면 되게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언론 지면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보다 보면은 저도 진짜 저는 이게 네이티브가 광고인 걸 알면서도 되게 맞아요. 궁금해서 눌러보고 싶다. 약간 이런 광고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PC로 이렇게 보시다가 유입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PC가 효율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PC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걸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김은식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소재. 그쵸.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일단 타블라를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타블라 소재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타블라 소재가 AI가 직접 만들어주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게 뷰티나 건기식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소재를 직접 제작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AI를 활용해서 하는 게 진짜 효율도 잘 나왔고 그리고 퀄리티도 실제로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홍보 문구나 뭐 썸네일 이런 거 만드실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조금 AI가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이
아니면 담당자분께서 좀 더 후킹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수정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소재는 AI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뭐 캠페인 하나당 약간 소재는 한 4-5개 정도는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기는 하거든요. 이제 뭐 각각 다른 썸네일 이미지나 아니면 뭐 광고 제목의 소재를 반드시 조금 넣어줘야 이제 좀 소진도 이제 예산 소진도 잘 되고 그만큼 예산이 소진되는 만큼 노출도 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재를 한 캠페인 한 4-5개 정도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 안에 이제 간혹 텍스트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텍스트를 넣으면 이게 이미지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블라 하실 때는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좀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뭐 이거 부득이하게 꼭 이건 넣어야 된다. 이 문구는 꼭 넣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한쪽 코너 쪽에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중앙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잘리는 거를 조금 방지하셨으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미지 내에서 이제 광고하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게 이제 또 너무 작은 이미지 크기이면은 또 눈에 너무 안 띄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 띌 수 있게 좀 이제 선명하고 색 대비를 좀 크게 가능하시다면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기는 해요. 이게 혼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뉴스 기사 같은 지면에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광고들도 같이 노출될 수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뉴스 기사들이랑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후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클릭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색이나 아니면 문구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후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뷰티나 건기식 쪽에서 AI 소재 활용하면 좋은 게 어쨌든 저희가 메타 할 때도 뭐 갑자기 여드름이 사라졌다 약간 이런 거를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타블라는 할 때 약간 그런 문구를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좀 AI가 예쁜 AI가 있으면은 어쨌든 사람이 요즘 AI가 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AI 소재가 있으면 어쨌든 눈길이 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사람 이미지보다는 진짜 예쁜 일반인보다는 저희가 AI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뷰티나 건기식 할 때 갑자기 다이어트 했다면서 예쁜 AI 사진을 놓는다던가 뭐 피부가 갑자기 확 달라 보이는 뭐 여사친이 달라 보이는 이유 이러면서 되게 예쁜 사람 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여드름이 사라졌다 약간 이런 거 내용을 해놓으시는 게 되게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이런 AI 소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데이블이랑 타블라 같은 경우는 소재 검수가 좀 빡빡한 편은 아니에요. 그 막 구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건기식 되게 빡빡하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리면은 뭐 규제도 많고 제한도 많고 반려도 잘 많이 나는 편인데 이 두 가지 네이티브 매체는 반려가 막 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정말 뭐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광고가 불가능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살의 뭐 일부 노출이나 이런 면에서 반려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는 좀 더 후킹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광고를 뭐 이런 DA 광고처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이티브 광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재 검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한국 캠페인의 경우는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한 24시간 정도면 소재가 검수가 완료돼서 이것도 등록하실 때 참고해서 만약에 오늘 소재에 대해서 효율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한 24시간 정도 걸리는 걸 예상을 해서 좀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던가 소재를 미리 제작해 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타블라 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은식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데이블도 소재 팁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네.
데이블도 근데 사실 타블라랑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비슷하긴 왜냐면 광고 지면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후킹할 수 있게 클릭을 유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킹할 수 있는 문구나 소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자극적인 소재로 하셔라 이건 아니고 그래도 눈에 띄게 후킹할 수 있게 내가 다른 기사나 아니면 지면을 읽다가도 이거 뭐야? 궁금해. 들어가 보고 맞아, 싶어. 맞아. 이런 게 요즘 그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뭐 광고를 집행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그런 타 경쟁사 문구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시고 이런 게 내 눈에 띄네. 이런 거 조금 활용해 봐야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문구나 아니면 이미지 있으시면은 레퍼런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광고 하실 때 집행하실 때 직접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타블라랑 데이블이랑 둘 다 약간 동일한 게 좀 비슷한데 괜찮은 소재가 있으면 다들 많이 레퍼런스를 참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AI 소재를 확 많이 쓸 때도 있고 갑자기 실제 사람 소재를 확 많이 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 실제로 테스트를 계속 해보면서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데이블에서 어떤 거 많이 하고 있는지 지금 타블라에서 어떤 거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미지는 웬만하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좋지만 문구 자체를 작성하실 때 게시글 제목을 작성하실 때는 후킹성을 좀 더 많이 강조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후킹 하실 때 조금 막막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대표님이 홍보하시는 서비스나 제품의 소구점을 같이 엮어가지고 걔로 조금 후킹하게 만드시면은 그 부분에서 네, 좀 효율을 잘 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랑도 연결되니까 이걸로 후킹해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뭐 내용이 연결이 되네? 그러면은 계속 읽게 되고 이탈률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구점을 잘 활용하는 소재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광고가 좀 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되게 맞아요. 장점도 많고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사실 이런 게 효율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일단 저희 컨텐츠로 유입을 해야 되고 컨텐츠 글을 쭉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컨텐츠를 쭉 읽어야 되면서 네. 마지막에 광고가 있으면 이게 2차 랜딩이 돼야 돼요. 근데 맞아요. 이 2차 랜딩까지 이어져야 돼가지고 그 중간중간 이탈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과연 효율이 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별로 로아스를 좀 측정해 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 200~300 정도는 나오는 편이고요. 잘 나오면은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를 계속 바꿔가지고 효율을 한 300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뭐 네이버도 해봤고 메타도 해봤고 구글도 해봤는데 소재 반려만 많이 나고 지금 원하는 소재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효율이 계속 안 난다. 지금 더 무슨 매체를 활용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티브 네이티브 광고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요? 질문하실 분들이? 네이티브 광고가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셔도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또 하나 뭐 그냥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타블라랑 데이블 다 좀 외국에서도 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광고를 하지 않고 수출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이 워낙 뭐 K-뷰티나 K-패션이나 이런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출도 고려하고 계시면은 이제 타블라 같은 경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고 데이블 같은 경우는 좀 아시아권에서 잘 활용이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수출하시는 국가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고 싶으시다 할 때도 활용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은 그런 면에서도 이제 조금 효율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광고 집행하실 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그 회사에서 저희 AMPM에서 그 메타에 초대받아가지고 제가 강연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뷰티 쪽도 많이 하고 건기식 쪽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강연 주제가 메타로 뷰티 업종의 뷰티 업종이 메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퀀텀 점프에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 미국 뷰티 시장은 한국 시장의 한 8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1억을 번다라고 하면 1억을 창출한다 하면 미국은 이미 8억인 거죠. 그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데 근데 그 8배 되는 시장 안에서 K뷰티는 지금 점유율이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완전 블루오션인 거죠. 저희 K브랜드가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외국에서 좀 살았었는데 애들이 한국 화장품은 없어서 못 써요. 되게 좋다는 거 알고 있고 괜찮은데 아시아권 애들은 없어서 못 쓰고 외국권 애들은 좋긴 한데 너무 좋은 건 아는데 내 피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약간 이런 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한국 화장품을 좀 더 많이 팔면은 아시아인 애들은 되게 많은 수요를 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피부별로 좀 맞는 그런 개인화 마케팅도 하면서 개인화된 제품을 좀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홍보할 때 메타뿐만 아니라 타블라나 데이블 이런 매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출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글로벌 마케팅 예정이신 대표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 받고 아니면 저희는 오늘 마무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만약에 이 라이브를 통해서 네이티브 광고에 좀 관심이 생기셨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케터님이랑 저 요담 마케터한테 궁금하신 점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